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고요. 오전 7시 44분 영상입니다. 점점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죠? 일단 토요일이라서 다들 좀 여유있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하루입니다. 또 무슨 소리죠 이게? 하여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조금 저번에 이제 58,000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좀씩 올라와서 61,000, 62,000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횡보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이 하락, 단기 하락을 조금 빼꼼한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4,460달러 바이낸스 기준이에요. 바이낸스 기준. 전고점 좀 찍어서 뚫고 나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늘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이 아니죠. 오늘 조금 시장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특정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페이스북 그런 여파 이런 것들이 있었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 왔잖아요. 사실상 작년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뭔가 기준을 둔다면, 그때부터 기준을 둔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점점 자산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회복을 하면서 정고점을 갱신하고, 작년 말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하반기 내내 디파이라는 그런 트렌드 섹션 새로운 뭔가 되게 신문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이런 것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줬던 그런 디파이라는 지금은 이제 와서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뗄래야 뗄 수 없죠. 지금 이미 너무 좀 많이 섞였죠. 암호화폐랑 같이 그게. 그래서 굉장히 좀 디파이 시장이 커져서 지금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규제,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할 때 이제 디파이 관련 규제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규제가 좀 되게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을 때 디파이 시장을 좀 강하게 강타를 할 경우에 생각보다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디파이 라마 가서 TVA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체 TVL 시장 자체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전체 이제 그 디파이 쪽에 락업된 예치된 자산의 합이 엄청 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진영만 봐도 지금 165밀리언, 그리고 뭐 바이낸스, 뭐 솔라나, 그리고 테라 쪽도 엄청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은행처럼 자산을 이렇게 품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터진다 라고 했을 때 연쇄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안 좋은 시장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규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 특히 디파이 쪽 제가 상반기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 딱 세 가지를 꼽았었죠. 그때 세 번째가 바로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디파이 시장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뭐 우리가 상승 압력을 볼 때 이제 거래소에 이제 뭐라 그랬지? 거래소에 이제 없는,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그것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뭐 개인 지갑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디파이 쪽 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그냥 거래소에 놔두는 것보다 디파이 쪽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흘려 보내죠, 디파이 시장으로. 뭐 예를 들어 저스틴 썸만 해도 이제 디파이 쪽에 자산을 다 이렇게 옮겨 거의 놓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걔가 받는 이자만 하루에 몇 억인가? 한 달인가? 하루에 맞죠? 하루에 몇 억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디파이 시장에 엄청 자금이 많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딱 연쇄작용으로 터진다? 그러면은 그런 매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렉트 캐피탈 한번 차트로 봅시다. 이거는 오늘은 뭐 비트코인 차트를 떠나서 알트코인 마켓캡, 이제 시장 전체를 알트코인 마켓캡 이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 도미넌스 차트는 아니고 마켓캡 차트라서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찍었어요.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성장을 해 온 거고, 이제 보시면은 하락장에 도입을 하면, 하락장에 들어가면, 이건 2017년 말이죠. 18년 이제 한 초 정도, 이때 굉장히 큰 하락, 저번 사이클. 이때만 보시면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알트코인 마켓캡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쭉 내려가요. 이게 아무리 뭐 좋은 알트고 근본 알트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더 뭐 솔라나 분브 막 이렇게 너무 좋은 알트예요 막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하락장이 왔을 때, 물론 하락장이 왔을 때 이제 뭐 비트도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정말 큰 그것 이거 맞아? 이런 헉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락의 골이 깊은 게 알트코인 마켓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좀 하락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런 걸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은 어쨌든 전고점을 찍어주면서 쭉쭉 가고 있다.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 이제 시작되고 정말로 이제 또 겨울이 오면은 정말로 무서운 장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요건 내가 그래도 좀 들고 가봐야겠다 라고 하는 알트들 있잖아요. 믿고 있는 알트들, 그런 알트 속절없이 그냥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배분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으로 연말에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지, 혹은 뭐 내년 사이클까지도 본다면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울지를 조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그냥 들고 간다 뭐 나쁘진 않지만 또 그런 사이클 자산,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는 어쨌든 사이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늘 특히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특정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되게 좀 몇몇 코인들이 공통점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보시면 여기 이 탭에서 딱히 볼게요. NFT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FT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페이스북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뭔가 그런 큰 VC라든지 대형 VC들, 아니면은 이제 뭐 굵직굵직한 암호화폐에서 굵직굵직한 뭐 베리실버트라든지 뭐 바이낸스 주축으로 바이낸스 진영, 혹은 뭐 FTX 진영, 솔라나 진영, 뭐 코인리스트 애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애들이 좀 눈여보이는 섹션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NFT를 포함한, 그러니까 NFT에도 되게 그 개념이 좀 그러니까 좀 범위를 확장시키면 NFT 안에 굉장히 많은 범위들이 있죠. NFT 단순 뭔가 그런 마켓에서 민팅하는 그런 작품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2E, 플레이 투 언으로 NFT랑 결합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섹션들이 있어요. 뭐 메타버스 세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죠. 플로우 같은 대놓고 이제 이런 NFT 관련 좀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번에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 이런 쪽 섹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엑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베리 실버트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앨리스 코인도 마찬가지죠. 앨리스 코인 진짜 요 코인 장난 아니죠. 그 위믹스 같은 경우도 NHN이랑 이제 교류가 있다라는 오피셜 기사가 뜨면서 굉장히 많은 떡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체 이제 좀 그런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무빙이 좀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에 되게 무시를 했었던 코인이에요. 뭐 김치 코인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사실상 끽해봐야 클레이튼 정도 급이 돼야 김치 코인으로서의 타이틀을 달고도 의미가 있는 거지. 위믹스 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얕잡아봤었는데, 얘네들이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2,000원 이후 그때부터 좀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뭐 갈라라든지 갈라 노드 좀 질문이 많던데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피라미드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좀 저렴할 때 플레이 투 언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저렴할 때 많이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리스크 있게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에 성공했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고, 하지만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거죠. 엑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과 믿음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일드길드 게임즈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스타 아틀라스도 지금 좀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좀 많이 상승을 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에일리언 월즈라든지 이제 폴리스, 스타 아틀라스의 이제 약간 짝꿍 코인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아베거치라든지 뭐 디센트럴 게임즈 요런 애들, 스타테라는 별로 안 올랐네요. 그래서 아니면 이거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지? 어딨어? 그 안 보이죠 갑자기? 레드폭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레드폭스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NFT P2E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소액 정도로만 투자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 NFT P2E 뭐 이쪽 섹션에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게 이제 IMX, 이뮤터블 X라는 토큰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코인리스트에서 IO를 진행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됐고, 최근에 그냥 단순 액면 분할만 100대 1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좀 상장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조만간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얘네가 좀 게임 쪽을 좀 되게 관심 있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가짜 언체인드라든지 뭐 길드 오브 가디언즈 히어로즈 이런 것들도 두 개 다 전부 다 또 코인 리스트에서 픽을 했죠. 그래가지고 최근 IEO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루비움이라고 그 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임 프로젝트 코인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IMX 기반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MX의 이제 횡보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이 시장 트렌드랑 좀 맞는 그런 플랫폼 코인이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엑시의 이제 그 신호탄으로 분명히 P2E, NFT 뭐 이런 메타버스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대기업 같은, 그러니까 되게 이용자 수가 진짜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그런 곳들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기업들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혹은 이제 추후에 나올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메타버스는 조금 살짝 밀어두고 이제 뭐 P2 이런 쪽을 좀 집중 있게 지금 보신다면, 이런 게임 관련 코인들 그런 게 좀 메인으로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뮤터블 X라는 이제 레이어트 플랫폼이다.
이제 이거는 이더리움을 가스비 없이 또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민팅, 단순 민팅도 이뮤터블 X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뮤터블 X 뭐 펑크라든지 굉장히 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뮤터블 X가 좀 만약에 상승을 많이 한다면 플랫폼으로서 약간 상승을 많이 한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모든 파생되는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IDO 플랫폼 제가 좀 눈여겨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기랑 이미터블 X랑 또 파트너십을 맺은 게 이제 슈퍼팜이라고 기존의 NFT 관련 플랫폼의 이제 코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미터블 X의 어떤 IDO 플랫폼을 좀 런치패드를 담당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슈퍼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었죠.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다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코인이. 근데 지금 좀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 좀 이런 이슈들로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 정도? 진짜 제가 말하는 소액은 진짜 막 뭐 여러분들 시드 1%도 안 되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로만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터블 X와 관련된 좀 그런 애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행보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왜냐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달라니아 같은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P2E 게임 인데요. 이거를 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자기네 생태계 위에서 굴리려고 하고 있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뭐 디레이스라든지 전에 이제 뭐 크라운즈 이런 곳들을 통해서 자기네 플랫폼, 자기네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플랫폼 위에서 굴릴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들의 행보라든지 뭐 FTX에서 솔라나에서 최근에 뭐 스타 아틀라스라든지 오롤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만 봐도 확실히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그쪽 방향성, 시야 자체가 NFT, P2E,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좀 체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X도 지금 제가 단순히 막 이 코인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미 좀 많이 핫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행보를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뭐 틱톡이랑도 파트너십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좀 오늘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뭐 되게 저렴한데 좀 프로젝트가 뭐 사실 밈코인이 뭐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분석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좀 최근 떠오르는 레이어 1 플랫폼에서 새롭게 좀 출시해서 나오는 밈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좀 소액으로 재미로 사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단기로 만약에 급등을 했다라면 단기 입장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여러가지 코인들을 봤을 때 이제 바이낸스 코인도 좀 많이 상승을 하네요.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전고점이 한 거의 700달러 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많이 죽을 썼어요. 규제 때려맞고 뭐하고 막 하다가도 결국에 역시나 올라옵니다, 이런 좀 근본 코인들은. 그래서 천천히 회복 중에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6월, 7월 전저점 이후로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이쪽 부근에서 좀 과매수가 일어난 건 맞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그래도 꽤 준수하다, 이 정도면. 그리고 뭐 폴카닷, 뭐 루나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솔라나 200달러 지지선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톰, 매틱, 팬텀 다 괜찮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뭐 에이다도 나중에 가서는 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좀 이번 하반기 이런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봤을 때 마켓캡으로 코인 목록을 쭉 봤을 때 바이낸스 코인은 아마 3위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솔라나나 폴카닷한테 좀 시총을 위협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시총 좀 더 올라가서 바이낸스 코인보다 바이낸스 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라나가? 이건 확실한데 솔라나가 아마 에이다는 잡을 겁니다. 조만간 잡을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근데 리플도 연말 불장이 온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긴 한 코인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폴카닷도 이제 11월 들어서 좀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코인이긴 하지만 이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옥션들을 참가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 이제 뭐 세금 관련 이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연말 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코인에 이제 투자하실 때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시바이누 도지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매매하죠. 테라 같은 경우도 진짜 열일하면서 생태계 구축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TVL 굉장히 높죠. TVL 같은 것들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유니스왑,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폴리곤도 지금 굉장히 좀 분발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코인들 보시면 뭐 시바이누 제외하고 맞다. 커브다오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뭐 엔진 이런 코인들이 좀 플랫폼 코인. 그리고 쿠코인 같은 경우도 자체 이제 쿠체인이라고 얘네들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처럼 거래소 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체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이 코인도 나쁘진 않다. 쿠코인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좀 내력 있는 좀 그런 거래소라서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요정도 됐네요. 미나 같은 경우도 뭐 열일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전고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전고점을 찍는데 이제 비트가 좀 힘을 못 내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는 지금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 시그널이 좀씩 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디커플링 단계로까지 가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그런 위험 신호가 온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아마 그때쯤이면 현금화를 좀씩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주말에 푹 쉬시고 연말 불장 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